안녕하세요. 경매하는 직장인 경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은 펜과 종이를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전달드릴 내용, 부동산 경매 물건을 볼 때 어떤 프로세스대로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적으시거나 아니면 휴대폰 메모장이라도 기록을 해두세요. 이 영상은 제가 유료 강의에서만 오픈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하시고 실천으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컴퓨터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경매 검색을 일단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경매 물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오피스텔이 대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중에서 최소 가격이 한 번 이상 깎인 거를 살펴볼게요. 자, 그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16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력 있는 임차인, 담보, 재매각, 유치권 이런 거는 잘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물건 위주로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게 있냐. 예를 들면은 이런 걸 보겠습니다. 남동구 9월동에 있는 9월 아시아드 더 블루시티 1261호 이 물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창이 하나 새로 열리죠. 자, 여기에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모든 정보가 나와 있는 화면입니다. 저는 스피드옥션이라는 사이트를 쓰고 있고요. 자, 한번 따라와 보실게요. 일단 외관을 봅니다. 외관도 굉장히 중요하죠. 임차인들이 집 보러 왔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일단 외관입니다. 집 내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지만 처음 맞닥뜨리는 건 외부기 때문에 외부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다라고 하면 내부가 아무리 깨끗해도 약간의 그 선입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사진이 열리죠. 그래서 일단 외관을 봅니다. 느낌을 보는 거예요. 이 건물은 그래도 오래된 것 같진 않습니다. 한 10년 내외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관도 보시고 근처에 뭐가 있는지도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문 앞에는 우편물이 부착되어 있다거나 단수에 대한 요금 고지표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임차인분이 안 살고 있을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그냥 의도적으로 살고 있는데 안 낼 수도 있고요. 그런 거를 이제 유출을 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서. 100%는 없습니다. 물건 현장에 가서 조사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렇게 위치도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외관과 이제 현관문 밖에 있는 것들을 살핍니다. 간혹가다 내부 촬영이 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오히려 더 좋은 경우죠. 그래서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내부 촬영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외부만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 보는 거는 여기에 권리상 문제가 정말 없는지 제가 아까 검색을 했을 때 빨간 글씨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권리 분석에 관한 내용은 별도 영상으로 있으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그래서 김지사님께서 전입을 2019년도 8월에 하셨고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근저당 날짜가 2018년 그러니까 2018년보다 근저당보다 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돈을 다 받건 안 받건 낙찰자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그 외에 여기에 서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다 보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제가 보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데 외관, 그리고 현관, 문까지 보는 거, 그리고 권리 분석, 권리상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경쟁을 파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는 게 최근 동향. 2주간의 동향이 나옵니다. 조회수. 이것도 100%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이 물건에 조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명, 2명, 5명.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대여섯 명 정도는 보고 계시죠. 많을 땐 10명까지. 그래서 경쟁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구나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추가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인근 매각 물건.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같은 오피스텔은 몇 명이 입찰을 하셨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부터 가장 날짜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건 지난 3월에 입찰 9명이 했었고, 입찰 1명, 8명.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대여섯 명?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지금 포함되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물건은 이 해당 물건지 그러니까 9월 아시아드 더 블루시티 요 건물에서 경매 사건이 있었으면 여기에 하나가 더 카테고리가 있어요. 해당 물건 경매 조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누르시면 여기에 있었던 경매 사건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 부분도 꼭 살펴봐야겠죠. 경쟁이 얼마나 있었는지 해당 물건지에 경매로 나왔을 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근 진행 물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쟁률을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물건들이 나와 있는지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인터넷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경쟁률은 이 정도까지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리고 전화 조사할 때
부동산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물건을 지금 제가 경매 사건을 보고 있는데 혹시 이 물건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왔었냐, 이런 식으로 경쟁이 많은지 적을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예요. 물건에 입찰하실 때 얼마만큼의 가격을 높이 써야 되는지, 아니면 낮게 써도 낙찰이 될지, 이거를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이 물건에 대한 얼마의 시세로 거래가 됐는지. 온나라 지도를 누르시면 됩니다. 온나라 지도를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새로 뜨고요. 그리고 해당 물건지 주소지로 자동으로 찍힙니다. 실거래 내역이 나와 있는 그 링크로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시리얼 지도가 떴죠. 거기에 상세 보기를 누르시고 실거래가 정보를 누르시면 여기에 있었던 매매 거래, 전월세 거래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거래부터.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 가격만 보시면 안 되고 전용 면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좀 다른 게 있죠. 그래서 저희 거의 전용 면적은 22.32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과 맞는 거래 금액을 보셔야겠죠. 그래서 22.32, 22.32 이렇게 세 개가 같은 평수에 대한 그런 실거래 내역이죠. 그래서 9천만 원, 9,500만 원, 8천만 원.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전월세로 가시면 전세 9천만 원, 그리고 월세는 뭐 1000에 39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쓰실 때 이 데이터를 근거로 여러분들이 뭐 수익률 분석이라든지 내가 시세 차익을 얼마나 남길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시세를 보시고 추가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여기를 찾아보는 겁니다.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부동산은 약간은 불편한 것은 물건지 주소지로 쳐서는 못 찾는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소지 9월동 1527 이렇게 쳐서는 검색이 안 됩니다. 9월동 한번 쳐볼게요. 1527 안 나오죠? 그러니까 찾아가야 됩니다. 9월동까지만 치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뭘 하는 거냐면 집주인들이 얼마로 매물을 내놨는지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호가예요. 실거래뿐만 아니라 집주인들이 얼마의 호가로 물건을 던져놨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피스텔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 지울게요. 다시 해서 자, 오피스텔로 체크를 하고 위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를 찾을 때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눈에 띄는 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9월 아시아드 선수촌 공원이 있죠. 거기 바로 왼쪽에 붙어있는 9월 아시아드 오피스텔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여기가 아시아드 근린공원이고 여기가 지금 더 블루시티 해서 지금 매매 물건 28개, 전세 3개, 월세 28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실거래는 아니지만 집주인들이 얼마에 팔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평수가 여러 개죠. 평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단지 정보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22.3이었죠. 그럼 우리는 53A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53A 찍으시고 그리고 동은 전체로 하고 거래 방식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필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매 거래를 봐야겠죠. 우리는 가격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호가로는 1억 1000, 근데 실거래를 보면 8천, 9천까지가 실거래였죠. 그러니까 호가가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보시면 안 되고 요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나온 게 아무래도 먼저 거래가 되겠죠. 9,5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될 만한 물건은 9,500만 원까지는 이제 실거래 매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싸게 받아야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겠죠. 왜냐면 이 9,500만 원도 어쨌든 거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지금 매물에 나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싸게 받으셔야 이제 나중에 수익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실거래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온나라 지도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실제 매물을 찾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보셔도 웬만한 건 다 본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현황조사서에 뭐 특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법원에서 발행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하자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낙찰이 되셔도 그거를 불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꼭 살펴봐야겠죠.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서류들은 되도록이면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봤는데 이제 폐문부제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내부 촬영을 어쨌든 그래서도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했고 오피스텔 주거용 그리고 누가 등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입 날짜까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 주변 입지까지 보시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것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9월동 1527 이 주소를 복사를 하고요.
저는 보통 카카오맵을 이용을 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월동 1527을 치면 그 위치로 찍어주겠죠. 저희 오피스텔. 그래서 여기에서 봐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로드뷰. 그래서 주변에 상권이라든지 분위기 어떤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고 키보드를 여러분들이 치시면 이렇게 앞으로 뒤로 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굳이 임장을 가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로드뷰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느낌적으로 알 수 있는 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버스, 음식점, 카페. 그래서 카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찍혀요. 점들이. 그래서 이 주변에 던킨 도너츠도 있고 뭐 롯데리아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찍힌 것들 눌러보면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어떤 커피집인지도 나오고요. 그 외에 뭐 버스 정류장, 음식점, 그리고 병원, 약국 또 굉장히 중요하죠. 병원도. 그래서 바로 건너편에 병원들이 좀 밀집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편의시설, 그 생활면에서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 근처에 살면 여기 스타벅스도 있고 뭐 세무서, 그러니까 공공기관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도 충분할 걸로 보여요.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여기 산다라고 하면은 뭐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스타벅스에서 테이크아웃해서 올리브영 들려서 향수 뿌리고 그러고 출근하시면은 좋겠죠? 아, 장난입니다. 뭐 향수 뿌리고 이런 건 장난이고 아무튼 굉장히 출퇴근하기 용이할 겁니다. 굉장히 가깝진 않고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종합터미널도 있고 위쪽에는 뭐 광역시 경찰청 그리고 뭐 시청도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은 굉장히 많아서 살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룸 형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세가 올라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물건을 보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보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물건을 봐야 된다 하면 여기까지만 보셔도 돼요. 정말 저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보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쫙쫙쫙 추리는 거예요. 즐겨찾기에 추가를 하시고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 9월동 9월 아시아드 더 블루시티 물건을 예시로 여러분들께 어떻게 제가 경매 물건을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거는 이 단계들을 어디에 메모를 해두시고 그거를 그냥 따라와 보시면서 반복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몸에 익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따라와지거든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속도가 붙을 겁니다. 그러면 같은 1시간 안에도 여러 물건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반드시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보물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매로 큰 돈을 만드신 분도 이런 식으로 경매 물건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학습을 하셔가지고 점점점 윗단계로 가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이 프로세스대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점점점 단축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고 단축된다 한들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반복 학습하시고 시스템화 하셔가지고 같은 시간에 중요한 거는 다 보면서도 더 많은 물건을 보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기겠죠. 다른 사람이 뭐 1시간에 10개 물건을 볼 때 여러분들은 20개, 30개 보면서 또 중요한 내용은 다 볼 수 있다면 굉장히 큰 경쟁력이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부동산 경매 물건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임장 가서 어떤 것들을 보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촬영을 해가지고 한번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도움되는 영상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